글로벌비트 출발합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좀 크게 올라줬던 빅테크주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간 좀 쉬어갔던 종목들이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줬고요. 한동안 재무부 차입 계획을 앞두고 나서 시장의 경계감이 좀 짙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주면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뉴욕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수 마감가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FOMC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 이 두 가지 빅 이벤트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대기 모드에 돌입을 해 있는데요. 그 와중에 테슬라와 애플이 상당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전체적으로 0.3% 강보합 정도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굵직한 종목들이 일부 빠지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 이미 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과 소재 섹터가 시장 대비 가장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이었고요. 그랬던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오늘은 2% 넘게 시장을 압박하는 양상이었는데요. 그 움직임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소비재 섹터 내에서는 테슬라가 무려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FSD 출시를 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 문턱을 드디어 넘어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주말 사이 예고에 없던 중국행을 했었는데 그 성과가 참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3월 1일 이후로 약 2달여 만에 최고가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이제 $200 선에 조금 바짝 다가서려는 움직임이 오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한편에 지난주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던 이후에 주가가 40%나 급등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의 숏셀러들, 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실 규모가 50억 달러, 약 7조 원 가량에 이르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유틸리티 섹터에서는 GE 버노바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4% 가까운 급등이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발표했던 실적에서 조정 에비타가 예상치를 훌쩍 웃돌았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걸쳐서 멀티플 확장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150에서 160달러로 상향시키기도 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좀 압박했던 종목은 바로 알파벳이었습니다. 3%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10%나 급등을 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은 애플 그리고 테슬라의 급등세 눈에 띄는 하루고요. 그랬던 반면에 알파벳과 메타 이 두 가지 종목의 빨간 불이 눈에 띄고 있죠. 이 둘 대 둘 이렇게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지수가 위로도 아래로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던 건데요.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번스타인 측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라줬기 때문입니다. 이 번스타인의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토니 사코나기가 내놓은 의견인데요. 이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테슬라의 비관론자로 좀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사코나기는 애플이 최근 중국에서 부진했던 점에 대해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주기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적 강세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통상 아이폰 신제품 출시 한 3개월을 앞두고 이 애플의 주가가 좀 잘 움직이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가 오늘 2.5%의 상승, 170달러 선을 다시 뚫어내는 모습을 그려나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잉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보잉의 주가가 이렇게 시원한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이 터키항공이 보잉 그리고 에어버스와 함께 비행기 235대에 대한 구매를 논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 그리고 에어버스와 몇 대와 몇 대 이렇게 나누게 될지는 아직은 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전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잉의 주가는 그래도 오늘 이 소식에 3.7%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온 세미컨덕터의 주가 역시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실적 발표 후에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1분기 실적의 결과가 좋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기대 이상이었고요. 다만 5개 분기 연속 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그리고 있고 또 2분기 가이던스 역시 기대보다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트루이스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오늘 배포된 이 클라이언트 노트에서 그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온 세미컨덕터의 주가는 4%의 급등세 70달러 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적인 피자 체인이죠. 도미노 피자입니다. 1분기 EPS 전망치 비트를 했고요. 특히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도미노 피자의 주가가 5.6%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28달러의 상승이었고요.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와의 커플링 가능성이 있는 앨범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서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앨범말의 주가가 오늘 7.5%나 급등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그려 나갔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와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 지켜보셔야겠고요. 다음으로는 통신 대장주인 AT&T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잡았고요. 그러면서 AT&T의 주가는 1.6%의 상승, 마지막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 이후에 10%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맞아서 계속해서 종목별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테슬라와 애플 같은 기업들은 주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나온 이슈들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시장을 움직인 재무부의 차입 계획 발표 소식까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테슬라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주말 사이에 중국을 깜짝 방문했고 그로 인해서 양손 두둑히 챙겨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머스크 CEO의 중국 방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출시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장중 한때 17% 넘게 올랐습니다. 주가는 197.8달러까지 올라 지난 3월 1일의 종가 202.64달러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현지 시간 28일 중국에 방문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으며 이후 FSD가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공공기관, 공항, 고속도로 등에서 내려진 운행 정차 제한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와 지도 제작,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실제로 테슬라 차이나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전에는 추후 출시로 FSD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곧 출시라는 멘트로 바뀌게 됐고요.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 CEO의 중국 방문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바이두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12개 업체들과 함께 협력을 발표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나 더 살펴보게 되면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세론자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세론자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간밤엔 또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로 언급이 되던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He's back이라는 리포트 제목을 내고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많은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실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좀 그 여러 가지 사업군에 있어서 천대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다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올인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요. 이러한 월가의 의견이 테슬라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애플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애플의 라이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AI 전략에 우리가 뚜렷한 모습을 아직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은 여전히 풍만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애플의 앞으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월가의 의견들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 하드웨어에 AI를 탑재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29일 애플이 구글 알파벳, 메타 등 애플의 경쟁사들이 스마트폰과 VR 헤드셋 등에 대한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며 AI 하드웨어 전환이 빠르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와 같이 저가형 모델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EU는 아이패드 운영체제를 EU 디지털시장법 특별 규제 대상에 추가했으며 이는 아이폰 운영체제에 적용했던 규제를 아이패드에도 동일하게 부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간밤에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도 역시 월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번스타인이 애플 주식을 쌀 때 사서 버핏처럼 되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서도 체린 앵커가 애플 관련해서 번스타인의 좋은 의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전해줬습니다.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목표 주가도 19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5%가량 상방이 열려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애플 주가가 힘을 내줬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규제 칼날이 여전히 애플을 향해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애플의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 OS의 경우에도 EU 디지털 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메타의 경우에는 DSA죠. 디지털 액트법에 또 규제를 받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여러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가짜뉴스라던가 여러 가지 인종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EU가 보다 강력한 조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앞으로 이 메타와 애플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재무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매크로 데이터로 보시면 좋겠는데 재무부의 차입 계획 발표는 아무래도 연준의 정책과도 긴밀하게 맞물려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간밤에 차입 계획 어떻게 발표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 29일 오는 4월에서 6월 2분기 민간으로부터 2,430억 달러를 차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석 달 전 제시했던 2,020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 상향된 것으로 재무부는 세수 감소로 현금 수입이 감소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 차입은 7,480억 달러로 종전 예상에 비해 120억 달러 적었는데 현금 수입은 예상보다 컸고 지출은 예상보다 작았던 영향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분기 차입 계획은 5월 1일 발표됩니다. 네, 앞서서 시장의 흐름이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데는 재무부의 차입계획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이 작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부의 차입계획은 아무래도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 결정과 상당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데 재무부가 대선 전에 돈을 상당히 많이 풀어서 좀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죠. 연준은 계속해서 고삐를 죄고 있는데 재무부가 만약에 시중에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마치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만큼 재무부가 차입 계획을 늘렸다라는 것에 시장이 반응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재무부의 차입 계획과 맞물려서 움직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까지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유가는 중동 지역의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82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횡보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시간과 비교해서 0.3%가량 강보합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었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2% 넘게 빠지면서 이제는
100달러 선까지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금은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33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보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과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쪽이 바로 구리인데요. 구리 가격이 2% 넘게 전 거래일 대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리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영향인데요. 구리 가격이 어디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될지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 국내 시장에서도 구리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